해를 거듭할수록 느끼는 거는 20대 젊은 층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채무 증대 원인 제가 살펴보면은 선물이라든지 레버리지라든지 고위험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회생 파산 제도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오랫동안 신용불량자로 살아오셨던 분들, 아니면 사업에 실패하셨던 분들, 혹은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진행하시는, 그렇게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진행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추세를 보면 연령대도 해를 거듭할수록 상당히 이제 낮아지는 추세로 보여지고, 채무 증가의 원인이나 양상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따라서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분들의 성향이나 연령대, 특징,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청하시는 분들의 대상자가 이제 변화된 건데, 2022년도를 놓고 보면 주식이라든지 코인 폭락에 따른 투자 실패로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분들이 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로 또 넘어오면 부동산 시장이 2023년 초부터 금리가 인상되고 가파르게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권을 구입하셨던 분들, 아니면 영끌로 부동산을 투자하셨던 분들이 좀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구매하셨던 분들도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다 보니까 월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진행하셨던 분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3년도에 또 하나 특징을 말씀드리면 자영업자분들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23년도 하반기 정도부터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이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기존의 그런 매출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좀 많이 진행을 하시는 느낌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사업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회생 파산이 증가하는 거에 비례해서 법인도 좀 파산하는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령대가 변화한 건데요. 전반적인 특징이, 특히나 이제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젊은 분들이 과거에는 진짜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해를 거듭할수록 느끼는 거는 20대 젊은 층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젊은 층일수록 채무 증대 원인, 진술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살펴보면은 선물이라든지 레버리지라든지 고위험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올인이죠. 몰빵. 그래서 이런 성향이 반영되어서 점점 이제 젊은 분들의 개인회생 파산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30대 미만의 경우에는 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변제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주식코인이라든지 사행성 채무가 원인으로 해서 개인회생에 이른 경우라고 한다면은 변제 기간이 단축되지는 않습니다만,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거나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하다 보니 채무가 늘어났다거나, 이런 경우 변제 기간이 단축되니까 이것도 이제 젊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령대별 개인회생 진행 현황을 법원에서 이제 통계 자료로 분석해 놓은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2022년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29세 이하가 전체의 15%에 이른다. 30에서 39세 정도가 31%. 20대, 30대만 연령층을 합하더라도 거의 한 50%에 육박하는 수준의 젊은 층들이 이제 개인회생을 많이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원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 살펴보면, 30세 미만 신청 추이는 2020년에는 10.7%였는데 21년도에는 14%, 22년도에는 15%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는 최근 30세 미만 청년의 가상화폐, 주식 투자 등 경제활동 영역의 확대와, 그 다음에 30세 미만 청년의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준칙의 영향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이제 뭐 이거에 더해서 이제 뭐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켜서 다 탕감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젊은 층에도 개인회생 제도라는 게 좀 거부감이 점점 없어지고,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되면 개인회생 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게 현명한 선택으로 여겨지는 추세가 되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배경 지식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그런 관심도들이 좀 많이 변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 광고하는 변호사님들도 많이 늘었고, 뭐 저처럼 이제 영상 촬영하시고 하는데,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이제 결국엔 내 상황이 어떤 상황에 가까운지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과거에는 개인회생 제도라는 거를 잘 모르고 맡겨놓으면 뭐 이제 알아서 그냥 해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은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고 상담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뭐 다툴 수 있는 거 아니냐, 요거는 반영 안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 입장에서도 개인회생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해도가 높을수록 설명을 하는 것도 수월하고 상담의 질도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부터 브로커에 의해서 운영되는 불법적인 사무실, 뭐 이런 사무실에 이제 피해를 의도치 않게 입으시는 분들도 꽤나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사무실 연락 주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런 위험성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요거는 의뢰인을 위한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변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뭐 2, 3년 동안의 개인회생 시장의 변화, 의뢰인들의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개인회생은 본인의 상황을 본인이 잘 이해하고 법원에 부당한 보전 권고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맞서 싸워줄 수 있는 사무실 선택하는 게 변제금의 측면이나 변제율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뭐 이런 관점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선임하실 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